네, 반갑습니다. 기프농달입니다. 얼굴로 만나기 전에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는 12월 10일 화요일부터 사자왕 형제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을 조금씩 같이 읽을 예정이에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글쎄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미리 만나본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목소리로 낯설게 처음 만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반가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아마 책이 들려 있을 텐데 이 책도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어, 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화, 수, 목, 금. 그래서 총 일주일에 4번 2회씩 읽어갈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책이 있다고 하면 목차를 보면 총 1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1, 2회, 수요일에는 3, 4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읽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초대해 드렸는데 내일부터 화요일부터 매일 읽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간단한 감상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책을 읽었다는 흔적 그리고 간단한 여러분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읽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한 30쪽이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을 좀 만들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간단히 카톡창에 남겨주면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그런 장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책 일부를 여러분에게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같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매일 저녁 한 6시 정도에 유튜브에 짧은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고요.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따로 볼 건 없습니다. 그냥 소리로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 경로를 통해 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이 있다면 이 책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하죠. 이 책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작가는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책날개에 있는 작가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죠. 스웨덴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동화 작가입니다. 딸에게 잠자리에서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쓴 삐삐 시리즈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엄지소년 닐스, 개구쟁이 에밀 시리즈 같은 좋은 작품을 많이 남겼으며 닐스 홀게르손 훈장,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스웨덴 할리먼 금메달, 독일 아동 청소년 문학상 등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삐삐 시리즈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어 저는 어렸을 때 이 삐삐 시리즈 드라마라고 할까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삐삐가 나와 가지고 인제 활약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보고 그리고 책으로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삐삐라고 하는 캐릭터만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말괄량이 삐삐 뭐 이렇게 우리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붉은색 머리에 얼굴엔 주근깨 가득하고 양갈래로 머리를 따았고 그리고 긴 양말을 신었습니다. 줄무늬 양말. 그리고 굉장히 얼토당토하게 힘이 셌던 여자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야기 이외에는 이 린드그렌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다만 여러분도 한번 뉴스를 통해서든 신문을 통해서든 들어봤을 텐데 최근에 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 한강 작가 치면 한강 작가가 최근에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러 가 있죠. 한강 작가가 이 책에 대해 남긴 글이 있어서 저도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번역된 책이고요.
한강 작가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나이 때, 12살, 13살, 초등학교 정도 나이 때 이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책이 한강 작가가 작품을 쓰는데 어떤 영감을 주었대요. 과연 그게 어떤 것일지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그 말은 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읽었던 어떤 책의 한 구절 혹은 책 하나의 어떤 인상 하나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20년, 3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씨앗을 심겨놓는 책이 되길 바라고요. 물론 그 씨앗이 언제 피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20년 뒤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어찌됐건 우리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위에서 이 책을 같이 한번 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모험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아마 굉장히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시간 이 북클럽을 함께 진행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꾸준히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책 읽기를 좋아해가지고 뒷얘기가 궁금하다고 그래서 앞질러 읽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읽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쯤 우리가 함께 읽을 때는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읽으면서 흔적을 같이 남겨보고 같이 이야기를 모아보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냥 정해진 분량만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읽는 경험이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책 내용은 내일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으로는 표지 이야기만 해보죠. 여러분 어떤 표지의 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창비에서 나온 최근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쳐보면 이 책을 번역했던 번역자의 개정판 이제 옹기니의 말이 있고요. 이 개정판 옹기의 말 뒤에 보면 초판 옹기니의 말이 있습니다. 무려 1938년에 처음 번역된 책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이 넘었네요. 그러니 작가가 한강 작가가 어렸을 때 이 책을 읽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맨 뒤에 한강 작가가 남긴 강연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여름의 소년들에게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글은 책을 읽기 전에 읽어도 좋은데 나중에 책을 다 읽고 나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작가가 왜 이 책을 기억했는지 또 작가가 어떤 글을 쓰면서 이 책을 기억했는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북클럽에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표지는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넘치는 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탄 소년이 있고 글쎄요. 무서운지 웃긴지 용이 한 마리가 있네요. 그리고 아마도 모험 중에 만나는 사람들인지 동물들인지가 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내일부터 1장, 2장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을 다 읽고 나서 우리는 12월 말에 북토크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 직접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책 읽은 이야기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내일은 1장과 2장을 읽고 또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만나죠. 여러분 안녕.